키워드로 알아보는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심유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군 총기 사고입니다. 저희 기획취재팀이 직접 취재했고 또 제가 키워드 포착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병사가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 복귀 중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진 사고입니다. 초반에는 원인 불상의 총상이라고 발표됐고 그는 총에서 발사된 탄원이 장애물에 부딪혀 원래 경로를 벗어난 도비탄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후 이루어진 특별 재조사 후 도비탄이 아닌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환인 유탄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부대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죠. 네, 2005년 6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 연천구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초소인 530GP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김무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기관총 44발을 난사해서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입는 사건입니다. 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그 당시 워낙 충격적이어서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은데요. 게다가 워낙 또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 김일병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또 받았죠. 네, 사형이 확정된 김일병은 현재 국군 교도소에서 12년째 수감 중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인 김일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연관된 루머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 상황이 북한군의 공격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부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북한군의 소행을 남북관계를 위해 조작, 은폐했다면서 계속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직접 교도소 방문 조사를 통해서 김 씨와 대면했고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진술을 비롯한 재조사에서 북한 소행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명 김일병 사건 후에 군대 부적응 문제와 또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다른 총기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또 있었나요?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난 2014년 6월 GOP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임모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K2 소총 10여 발을 난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5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나왔고요. 앞 사건의 김일병과 마찬가지로 임 병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임 병장이 사건을 저지르는 후에 탈영까지 했었죠? 네,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도망가는 동료를 향해 또 총기를 난사한 것도 모자라 이후 사고 K2 소총과 수류탄을 지닌 채 무장 탈영했는데요. 이 군 병력에 포위돼 바로 체포됐습니다. 네, 사실 앞서 살펴본 김일병의 경우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이런 총기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요. 임 병장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했죠. 네, 임 병장은 기소된 후에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그 쌓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임 병장의 범행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병장은 구형이 무겁다면서 마지막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총기 사건은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도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네, 지난 2015년 5월 13일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동원훈련 0점 사격 중 예비군 최모 씨가 갑자기 뒤돌아선 다른 예비군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스스로 총을 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그 총기 사용이 허가된 곳에서 좀 반복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보다도 유난히 전방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최전방인 철원 지역의 GOP 근무 특성상 병사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지한 총기를 최후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지리적 특성도 영향을 주겠지만 뭐 어쨌든 군의 총기 및 장병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획주재팀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철원 총기 사고만 봐도 사고가 발생한 강원 철원군 6사단 77 포병대대 개인화기 자동화 사격장은 가이드라인과 달리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졌고요. 또 쿠키뉴스가 입수한 육군 표준훈련장 설치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엉터리 사격장이자 곧 죽음의 사격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정된 사고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사격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인뿐만 아니고 근처에 살고 있는 민간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군부대에서 4km나 떨어진 공장에서 군용 오발탄이 날아와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 내 초음파 세척실 외부 창문을 MG50 기관총 탄알이 관통한 건데요. 다행히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문 유리가 파손됐고요. 특히 창문을 깬 총알은 MG50 기관총 탄알이었습니다. 이 MG50 기관총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격파할 수 있는 구경 12.7mm로 최대 사거리 6.8km 이르는 등 공장에 날아든 탄알이 장갑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중기관총 탄알로 확인됐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 그 자리에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사건 당시 공장에는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기관총 탄알이라는 점에서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참 군 사격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철원 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국방부의 전군 사격장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전군 사격장 1,523곳 중에서 약 20%인 298곳의 사격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장 5곳 중에 한 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군 사격장 1,523개소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군의 사격장 1,523개소 중 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단 1,225개소였고요. 또 조건부 안전은 241개소, 불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57개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부 안전을 받은 곳과 그리고 불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안전은 예산을 투입해서 불안전 해소가 가능하고 또 불안전은 예산을 투입해도 불안전이 해소가 어려워서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두 등급 모두 현재 불안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훈련하는 군 사격장의 약 20%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요. 강원도 철원 총기 사망 사건으로 이 군 사격장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가 이 사후약 방문격으로 뒤늦게 안전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철원에서 사고가 난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 중지를 조치했습니다. 또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또 사격장 관리관 및 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사실 아직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른 건 아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사격장을 찾아가 봤고요. 또 취재진은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보다 본질적인 사격장 자체에 대한 안전 대책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격장 안전관리 대책과 더불어서 이 부실한 총기 관리 역시 문제입니다. 군에서 사용되는 총탄이 외부로 유출된 적도 있었죠? 네, 작년에는 한 청년이 청주시 청원구 청주공항에서 M60 실탄 한 발을 우덧 위쪽 주머니에 넣고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적발됐습니다. 총포 도검 화학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에 따르면 이 비무장지대 소초장에서 근무 당시 땅바닥에 실탄을 주워 보관하다가 전역하면서 기념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에서 얼마나 총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실한 총기 관리와 더불어서 인권 문제도 걱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김일병의 경우도 복무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김일병의 경우 내성적 성격과 원만치 못한 동료 관계 등 개인적 측면의 문제와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병장 역시 하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요.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관심병사로 지목돼 관리를 받았지만 군부대 내 고질적인 폭력과 왕따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네. 뭐 그 후에 군은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원인으로 기수열애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 기수열애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을 지목해 선임병을 비롯해 후임병까지 무차별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는 등 악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군 조직의 부패한 군기 문화, 왕따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수 열애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폐쇄적인 병영 문화 개선을 강조했고요. 또 국방부가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대 문화 정착 작업을 통해서 병영 악습을 없애겠다고 보고한 바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군이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의심이 축소와 또 은폐 시도입니다. 과거 임병장 총기 사건만 봐도 이 군 당국의 은폐와 축소 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는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또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제대로 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 시도와 지휘 라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오직 여론 악화와 통제를 위한 내용에만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결국은 군대라는 그 특수성에 가려져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군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 내부 갈등을 유발해서 군의 전력을 저해하고 또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하고요. 또 사건을 둘러싼 은폐와 축소 시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결국 군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대부분 군복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이 안전하지 않다면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군에 가지 않으려는 꼼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군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